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사가미하라 살인 사건에 대한 그 해석이 되게 그 그 되게 뭐랄까 아주 진지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고쿠분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게 내 의지였다고 수락하는 그 장면이 뭔가 부족하다, 책임지는 자로서는. 그런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그게 자신의 의지였다고 수락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중동태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문제가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책임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확장하려고 하는 책임의 문제가 아닐까 지금.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게 중동태 개념의 미달에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는 걸 너무 과도하게 지금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책임을 지금 고쿠분 선생님은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재정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태와는 상관없는 네, 의지와 책임을 책임.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先生、先ほどの相模原事件についての話なんですけれども、非常に考えることが多い例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イ・スヨンさんが質問したのは、責任を取るのは自分の意思でやった。それが本当に責任取ることではない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意思の問題じゃなくて、責任の範囲が広がるっていうふうにもう理解し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についてはどう思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意思の問題じゃなくて、責任の問題ではないんですかっていう話です。ここまで話するかどうか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も、例えば刑事責任とか民事における責任って言われるような、単に責めを負うっていうことと、自分が責任感を感じて責任あるものになるっていうこととは別だと思うんですよね。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번 강의에 그까지 이야기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형사상, 민사상 내가 책임을 짓는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랑 정말 내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고 책임감을 가진다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내가 지는 거랑 실제로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仮にですけど、僕は、とりあえずこの2つの言葉で考え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日本語だと奇跡性、インピュタビリティっていう英語がありますけれども、責めを誰かに負わす、責めを負うっていう、ただそういうことですね。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채팅에 단어를 적어주셨는데요. imputability랑 responsibility 이 두 개의 차이점. 누구한테 그 이제 죄값을 묻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それに対して責任っていうのは自分が責任を感じるようにな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스스로 이제 책임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大事なことなので、じゃあちょっと補足します。刑務所で、例えば裁判で有罪になって、刑務所に入れられて、お前は悪いことしたんだから、罪を償えというふうに、ただただ言われても、その人は責任、自分できちんと償いたい、責任を取りたいと思っていても、どうしたらいいか分かんないんですよ。
네, 예를 들어서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特に、やっぱり罪を犯す人の中には非常に不遇な人とかですね、教育をきちんと受けてないとかね、親に虐待されてたとかね、やっぱそういう人は少なくないので、いろんなことを考えるための術を持たないんですよね。どういうふうにものを考えていったらいいのかわからないっていう人はやっぱたくさんいるんですよね。 특히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는요, 불우하거나 교육을 못 받거나 뭐 부모들한테 학대를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책임을 실제로 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日本の映画でですね、数年前に出たプリズンサークルっていう映画があるんですけど、これはですね、はい、 일본 영화에서요, 프리즌 서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これは日本の島根県でやっているある取り組みについての映画で、例えばロールプレイなんかをしながらですね、自分、単にお前がやったことが悪いんだって責めるんじゃなくて、どういう状況で自分が犯罪を犯したのか、ちょっと説明してみよう。ロールプレイをやって、犯罪者の役割とか、犯罪者の家族、すみません、被害者とか、被害者の家族の役割を演じてみよう。そうやって、どうしてそういう状況になったのか、だんだん理解していこう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る取り組みをしている刑務所があるんですね。 네, 시마네현에 있는 형무소의 이제 활동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셨는데요. 영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롤플레이를 하면서 뭐 네가 잘못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런 거를 롤플레이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의 역할도 해보고요. 실제로 이제 범죄자 역할도 해보면서 이제 롤플레이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이제 이해해 나가는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そういう営みを続けると、だんだん自分が犯した罪についての責任っていうのを感じ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んですよ。 그런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자기가 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いきなり悪いことをした人を鞭で叩いたり、言葉でね、お前悪いことしたんだ、責めたりしたって、全然責任感なんて湧いてこないんですよ。 뭐 무지해서 뭐 때리거나 아니면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절대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この例の中で明らかなのは、攻めを追うっていう能動、受動の考えで考えられるべき規制っていうのは、まあ、例えば裁判なんかで実現するわけですよね。で、それとは区別されるものとして、後自分がやったことを後悔したり、こういうこと自分はいけないことしてしまったんだっていうふうに自分で理解していくっていう、責任あるもの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もう一つそれとは別に考えられますよね。 이 안에서 확실한 것은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죄를 받는 것. 이거는 뭐 재판에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거와 구분되는 것들이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뭐 후회를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정말 이제 책임감을 느끼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だから決して僕はその能動受動で考える最初のモーメントが不必要だとは全く思ってないです。これはとっても大切なことです。でも、それだけになっちゃったら、二つ目の責任のことが分かんなくなっちゃうんですよね。 그래서 능동 중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선생님, すみません、もう一度説明してください。要するに裁判の場っていうのは能動か受動かで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受動。ごめんなさい。アクティブかパッシブかですね。裁判の場っていうのはアクティブかパッシブかですね。でこれを僕は批判したわけですよ。アクティブ、パッシブっていうのね。だけどそれがなくなればいいなんて全然思ってなくて、そういうのはそれもなければもう裁判も成り立たないし、
さっき言ったインピュタビリティっていうのも成立しないですよね。재판에서 재판에 능동 수동이 있다는 거에 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능동 수동의 그 관계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だけど、それだけになっちゃったら、それとは別に、この中道体的に考えられればならない心の中に責任を感じていくって、応答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気持ちが生まれてくるっていう、そのもう一つの場面がなんか消えてっちゃうんですよね。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중동태 아까 설명드렸던 마음속에 이제 이 책임이 생겨나게 되는 그 과정이 능동 수동으로만 생각을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僕は哲学において結構重要なのはある2つのことを区別することだと思うんですよね。 철학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そうだな。例えば暇と退屈っていうのも混同されてるんですよね。 예를 들어서요. 한가와 그 선생님 막 쓰신 책이요. 한가함과 지루함.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합니다. これはちょっと日本語に固有のことかもしれないですけれども、暇であることは必ずしも退屈であることを意味しないし、退屈であることは必ずしも暇であることを意味しないんですよね。本当はね。 이거는 일본어 고유의 뭐 이런 특징일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한가함, 지루함 이것이 한가함은 지루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루함도 한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ところが暇と退屈がこう混同されちゃうってことがあるので、それを僕は本の中で区別してみたわけです。 그래서 이 한가함과 지루함이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을 제가 책 안에서 구분해 보려고 했습니다. このインピュタビリティとレスポンシビリティの区別っていうのも同じようにしばしば混同されてしまうので、これをやっぱり分ける必要がある。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퓨터빌리티랑 리스폰시빌리티도 혼동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잘 분리를 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最後に、この話の最後にもう一つだけ。これで言ってください。これで、この段階で言ってくださ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僕もすごいびっくりし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ある講演会で、今日みたいなお話をしてたんですね。で、人間は自らの意思で行為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かって言ってたんですよ、僕は。 어떤 오늘처럼 이런 강연회에서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それは精神医学に関するなんていうかシンポジウムだったんですけど、 정신의학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そしたら質問コーナーの時にある中年の男性が手を挙げて質問してきたんですね。 어떤 질문 코너에서요, 중년 남자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そしたらその人が、私は犯罪の加害者で、つい最近刑期を終えてきたばかりですって言ったんですよ。 어떤 그 분이요, 저는 범죄자로서 가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형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で、自分は刑務所にいる時もどうやったらこの自分のなんていうのかな、責任を感じられるだろう、自分は悪いことしたんだって本当に思えるだろうってずっと思ってたんだけど、なかなかというか全然それができなかったって言ってください。 제가 형무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요, 자기가 형무소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책임을 느낄 수 있을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で、僕が人間は自分の意思で行為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っていうふうに言ったら、突然その場で泣いちゃったらしいんですよ。 제가 인간의 의지로, 자기 의지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막 우셨습니다. で、気持ちが全然変わって自分の罪に対して向き合う気持ちが出てきたっていうんですね。
그래서 정말 기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00人ぐらいいたんですけど、その会場に。シーンとしちゃって。 그 회장에 30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いや、僕もびっくりしましたけれども、まあそういうなんていうのかな、やっぱり一回自分がどういう状況でこういうことをしてしまったのかってことを、まあ、こう、詳細に考えるっていうことをしないと、やっぱりなかなか人間が責任を感じるっていうことは難し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 저도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먼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침착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은 그런 책임을 느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ただ、これは非常に難しいのは、そういう犯罪には必ず被害者の人がい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요. 그 범죄에는 항상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주 어렵습니다. だから、やっぱり、なんていうか、あまりその加害者のことをばかり考えることは、被害者の人を再び傷つけることになる可能性もありますよね。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생각만 하면은 피해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だからそこはこうちょっと一般的な解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ただ、さっき言ったインピュタビリティとレスポンシビリティを分けて考えるということは僕はいずれにせよどんな場合でも必要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그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퓨터빌리티랑 리스폰시빌리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大事なことなのでだいぶ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が、一応これが僕の答えになります。 이게 저의 대답입니다. ですね、セジョンの方々からの4番目の質問ですね。クエスチョンナンバー4ですね。と、あと、ムンタークの方々からの質問のですね、ナンバー5ですね。これを合わせてお答えし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まあ、はい。 세종에서 주신 질문 4번이랑요, 문탁에서 주신 질문 5번을 합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まあ、そのセジョンの方々からの質問だにはですね、まあ、カントとかシェリングとかヘーゲルとかですね、意思というものを考えるときには、まあ、こういった人たちのことも、やっぱり、考えるべき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よね。 그 세종에서 주신 질문은요, 의지 문제를 생각할 때 칸트나 헤겔이나 뭐 다른 철학자들의 그 이야기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あと、ムンタークの方々からの質問は、同じようなことがニーチェについ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ぜニーチェの名前が出てこないんだろう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 네, 또 다른 질문, 이제 문탁에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니체의 이야기는 왜 나오지 않는가? 니체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ですね、さらに、まあ、ある意味では、そのムンタクの方々からの4番目の質問、クエスチョンナンバー4にも関わ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네, 문탁에서 보내주신 질문, 네 번째 질문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この4番目の質問の最初の段落は極めて正確に僕の本を要約してくれています。 네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단락은 저의 책을 아주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この質問は、ハンナ・アレントはこうなぜ出てくるのかっていうこと。 이 질문은 한나 아렌트는 왜 여기서 왜 나오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そしてハンナ・アレントは、まあ、なんでこういう意思の概念にたどり着いたのかよくわからないっていうか、そういうことですか。 한나 아렌트는 왜 이런 의지의 개념에 얘가 도착하게 됐는지, 다다랐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この3つの質問をちょっとジョイントしてお答えします。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합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まずカント、シェリング、ヘーゲルっていうのについて、お答えするのは非常に難しくて、やっぱり意志って言葉の意味が全然違うんですよね。 이 세 다른 칸트, 헤겔, 세링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자 그 의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アレントの意志の定義のどこが素晴らしいかっていうと、哲学的にも洗練されてるのに、我々の日常の用法と完璧に一致してるんですよね。 아렌트의 정의가 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냐고 하면은 철학적으로도 되게 잘 맞고요. 저희 일상적으로도 아주 잘 맞기 때문입니다. 言い換えると、我々がそうとは分からずに使っている日常的な意志という言葉の意味をハンナ・アレントが解き明かしてくれてるんですよね。 우리가 잘 모르고 쓰고 있는 이런 의지라고 하는 이 개념을요. 한나 아렌트가 아주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で、僕の関心は日常的な意志っていう言葉の使われ方にあったわけです。 저의 관심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의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もう意志が世界、意志が支配する世界みたいな感じだと思うんですよね。今のこの新自由主義社会っていうのは。 지금 신자유주의, 지금 현재에서는요, 의지가 지배하는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もうどこ行ってもあなたが自分の意思で選択して、そしてその選択の結果は責任取ってくださいって、もうそれだけなんですよ。 어디를 가도 네 의지로 선택한 일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라고 어디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だから僕は哲学史の中の、意思の概念を取り扱いたかったんじゃなくて、この今の世界で使われている意思っていう言葉を哲学的に解剖するっていうことをやりたかったわけですね。それにはハンナ・アレントが一番適していたんですね。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철학사에서 이 의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에서 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현재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철학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이 의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철학적인 그 생각을 가장 많이 이렇게 한 사람이 한나 아렌트고 한나 아렌트의 생각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だからニーチェについても同じことが言えて、ニーチェの言っている概念、意志の概念では、ちょっと日常的に僕らが使っている意志の概念を解剖するには不十分だったんですね。 그래서 니체도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니체가 이야기하는 이 의지라고 하는 개념은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의지라고 하는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で、これでこの、ムンタクネットワークの皆さんからの質問に行くとですね、アレントがアイヒマンの話から、意志の概念に考えを巡らせていったことはわかるんだけど、なぜこういうふうになったのかよくわからないっていうことが書かれていました。はい。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의지라고 하는 거는요, 아이만의 이야기에서부터 의지 개념을 이렇게 따온 건데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ハンナ・アレントって人は非常に統括的で、ものをですね、うまく隠しながら書く人なんですね。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서 되게 도회적인 사람인데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가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ハンナ・アレントは明らかにイスラエルを支持していました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がわかるような書き物は残してないんですね。
한나 아렌트는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이런 뭐 책이라든지 뭐 저작물 같은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この、やっぱりハンナ・アレントのそのエクリチュールっていうか、そのも書き物には独特のスタイルがあると思います。 한나 아렌트의 그 저작에는 아주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で、意思に関して言うとですね、これもやっぱはっきりどうしてこういう意思の概念が必要だと思ったのかをはっきりとは言ってないんですよね。 의지에 관해서인데요. 왜 이런 개념이 필요한지 확실히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ただ僕なりに非常に単純化して説明すればですね、アイヒマンみたいな人がやったこのとんでもない悪というのはですね、やっぱり人間がものを考えなくなって自動化したために起こってるわけですよね。 제가 그 아렌트 이야기를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아이히만이 말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 자동화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そうすると、その自動化した世の中、世界の中で、そこに何かこう切断を入れなきゃいけないと。つまり、新しく何かを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 다 자동화된 세상에서요, 뭔가 이것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新しく始めるためには、意志が必要であり、意志がなければ人間は、まあ、悪を止められないってハンナ・アレントはやっぱ考えたんだと思いますね。 한나 아렌트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은 의지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개념, 뭐 의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의지가 꼭 필요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で、質問にはこういう意思の概念が一体どうやったらメディアティブ・シンキング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も、まあ、何かこう思考を、生み出していくような思考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の何か、そういうものにつながるのかがね、よくわからないっていうふうに質問いただきました。そこ理解ですかね。질문에서는 이런 것에 의지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まあ、アレントはそういうことは、まあ、僕は考えてないと思いますね。 아렌트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ハンナ・アレントって人はやっぱすごい変わった人で、誰がどう見ても哲学者ですよね。 한나 아렌트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철학자입니다. だけど、いや、私は哲学者じゃないって言ってるんですよ、ずっと。 하지만 자기는 난 철학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だから僕はね、来年あたりハンナ・アレントについて講義して、ハンナ・アレントについて本書きた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 저는 내년쯤에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책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やっぱその時の一番のポイントは、なぜハンナ・アレントが哲学者であることをそんな嫌がっているのかっていうことかな。 그때 가장 큰 포인트는 한나 아렌트는 자기가 철학자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에 대한 거가 될 것 같습니다. で、will と意思とメディアティブ・シンキング、まあ要するに thinking ですね。まあこれがこうつながるのかってことなんですけど、ハンナ・アレントはね、そんなことを知らないって答えると思いますね、多分。 이 will이라고 하는 거랑 thinking이라고 하는 거랑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냐라는 질문에 한나 아렌트는 난 잘 모르겠는데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とにかく人間は考えることが必要だ。とにかく人間は意思して悪いことを止めることが必要だ。何かを始めることが必要だ。それ以上なんかあるんですかっていうんじゃないんですかね。 뭐 한마디로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지로 뭔가 나쁜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 한나 아렌트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まあそういうことは哲学者に聞いたらっていうんじゃないですかね。
그런 건 철학자한테 물어보지라고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なんかそういう感じがしますね。なんか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ハンナ・アレントの論文でね、実存哲学とは何かっていう論文があるんですよ。 한나 아렌트의 그 논문 중에요. 실존 철학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고쿠분 선생님 바쁘시네요. 책상에 왔다 갔다 하시나요? ちょっと日本語しか見当たらないですね。 네, 지금 일본어밖에 없는데요. これが英語ではね、Essays in Understanding っていう本です。 Essays in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영어로는요. 昔から Essays in Understanding っていう英語の意味が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 옛날부터 그 Essays in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その中に入っている実存哲学とは何かっていう論文ですね。 그 안에 들어있는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この論文はね、もしよかったら皆さん読んでみてください。 괜찮으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これね、これすごい面白くて、 엄청 재밌습니다. カント哲学を持って哲学は終了していて、もう別にあとはやることがない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よ。 여기서는 칸트 철학을 가지고 뭐 벌써 철학은 끝났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で、だから、ハイデガーのような果敢な試みは、もちろん失敗する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ね。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물론 당연히 실패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だってもう終わってるんだから、これ以上できないんですよ、哲学は。 벌써 끝났기 때문에 이 이상 철학은 こ 안 れがでも 됩니다. ハンナ・アレントの哲学についての認識だったんだと思うんですよね。 이것이 한나 아렌트의 철학에 대한 인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つまり、誰よりも哲学のことがよく分かって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 아마 누구보다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哲学が終わってるとは僕は思いませんよ。 저는 철학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だけど、彼女にはもう、これ以上何かやることあるのか、それより政治のことを考えろ、政治のことをっていうのが彼女の気持ちだ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뭐 더 이상 철학에 대해서는 할 건 없고 정치나 생각을 해라,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でも、やはりあそこまで哲学を勉強した人は政治について書こうとしても、その書き物はどう見たって哲学になっていったってことじゃないかな。 그렇게까지 이제 철학에 대해서 했으니까는요. 정치에 대한 것을 적어도 어떻게 봐도 철학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だってこのさっきのね、thinking と will 考えると意思のことですけれども、この僕が参考にしたのはこの本ですね。なんだっけ The Life of the Mind っていう本です。 아까 말씀드린 thinking, 생각하는 거랑 will, 의지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참고로 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신 저 책입니다. これは日本語だと2冊にな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ね、こういうね。 일본어로는 2권으로 돼 있는 책이고요. こっちが thinking で、こっちが will ですね。 네, 이쪽 편이 thinking이고 이쪽 편이 will에 대한 책입니다. 네, 카미사마노 세신노세 같은 精神の生活。 정신의 생활이라고 하는 The Life of the 책입니다. Mind ね。 아, The Life of the Mind. 네, The Life of 그 the Mind。 책입니다. これね、カント哲学なんですよね。 이거는 칸트 철학에 관한 책입니다. つまり、こっちは純粋理性批判に対応していて、こっちは実践理性批判に対応しているわけですね。 그래서 한쪽은 저 마지막 쪽은 실천 이성에 관한 것 책이고요. 이쪽은 실천
最初の本は最初の方は純粋理性批判。 순수 이성에 대한 비판이고요. 하나는 실존 이성에 대한 비판인 책입니다. で、2冊目は実践理性批判。 실천 이성에 実践理性。대한 비판입니다. で、3つ目にカントの本としては判断力批判って本がありますけれども、 세 번째 칸트의 책으로는요.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まあ、それも講義でやって残ってるんですね。そういう、それをする内容は。그것도 이제 강의로 해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やっぱりそれを意図していたのかわからないですけれども、ハンナ・アーレントぐらいになるともう自然とこう書いていたらカントをなぞっていた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なんじゃないのかな。 그래서 뭐 그걸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나 아렌트 정도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써도 이렇게 칸트를 그냥 뺏겨 쓴 거다.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だけど哲学は知らない。私は哲学者じゃないっていうんですよね。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뭐 이렇게 쓰기만 해도 되게 칸트처럼 이렇게 썼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한나 아렌트도 나는 철학은 잘 몰라. 철학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だから非常に扱いが難しい人ですね。 그래서 취급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람입니다. 非常に難しいですね。でも、ちょっと僕の話で恐縮ですけれども、中道体の世界の最後にメルビルの小説を論じてるんですよね。 네, 제 이야기라서 너무 죄송한데요. 중동태의 세계 책 가장 뒤에 메르빌의 그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そしたら、ハンナ・アレントもメルビルのことを論じてるんですよね。 한나 아렌트도 메르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하고 있습니다. それを知ったときにはもう僕はハンナ・アレントに取り憑かれてるのかと思いました。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을 때는 내가 뭔가 한나 아렌트한테 저거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冗談で言ってるんですけど、もう前世で付き合ってたんじゃないかな。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생에 내가 걔랑 이렇게 사귀거나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冗談です。 농담입니다. 뭔가 되게 통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でも僕にとってはやっぱりすごく気になる人ですね。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상당히 이제 신경이 쓰이는 관심이 가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決して納得はできないんですね。彼女は。 결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でも非常に気になるっていう人ですね。 납득은 못하지만 관심은 아주 많습니다. だから質問の3ですね。セジョンの、皆様からの質問の3番です。The Middle Voice and Spinoza ってやつです。 네, 세 번째 세종에서 보내주신 세 번째 질문입니다. この質問はね、一番難しいというか、これに十分にちょっと今日お答えすることはちょっとできない、と思います。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충분하게 오늘 대답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これは質問した人に聞きたいんですけど、ドゥルーズを参照してますか? 그 질문하신 분에게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 드루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네. 제가 찬송을 하고 계시냐고요, 드루즈에 대해서. 찬성하는데요. 네네. 드레즈, 네.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들레즈 철학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네. 네, 근데 그 스피노자의 공통성 문제는 그 에티카 오브에선 거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능동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통성. 선생님이 그 스피노자 전문가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건데요. 先生、完全に同意はし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先生がスピノザの専門家の先生なので、先生から少し説明を聞きたかっただけです。いや、ですね、
ただスピノザをお読みになってこういう質問を組み立てられたならすごいことだなと思いましたが。はい、 아마 그냥 단지 스피노자만 읽고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ですね。ですね。確かにコモンネスとかですね。コモナリティ、まあ、共通しているっていうこと。共通性っていうのは、スピノザにおいて非常に重要な問題です。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노자한테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で、ただですね、これもうやると長くなっちゃう。共通性って言っても、2つの共通性を区別してると思うんですね。이걸 제대로 이야기하면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요. 공통성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의 공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で、類似と一致、これちょっとラテン語合ってるよな。合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선생님이 지금 라틴어로 이렇게 뭘 써주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틀렸으면 죄송합니다. 類似っていうのは、要するにあいつと俺は似てるなとかってね、とかね、人間だから似てるなとかって、そういう、要するになんか十分不正確な認識ですね。 여기서 유의라고 하는 개념이랑 일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 유의라고 하는 개념은 뭐 인간이면 닮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한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합니다. これをエチカでは第一種認識って呼ぶんですけど、第一種認識に属する認識の一つですね。 그래서 이거를 에티카에서는요, 제1종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 제1종 인식에 일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まあ、それに対して、まあ、人間と人間が、人間と物が、何かと何かがこう一致するっていうこともあって、この一致については、今度はこう正確な認識が可能だっていうふうにスピノザは考えてるんですね。 스피노자는 뭐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물건 뭐 이런 거의 일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그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こっちは第二種認識って言われて、 이거는 제2종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제2종 일치입니다. まあ、理性的な認識っていうふうに。 이성적인 인식입니다. で、だからどちらもある何らかの共通性と関わっている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この第一種認識に関わる共通性と第二種認識に関わる共通性があると思います。 어떤 것도 공통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요. 제1종, 제2종 이 두 가지에 관련된 공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ここをちょっとこう考えると少しヒントがあ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공통성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조금 힌트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はい。まあ、ハナ・アレントにまたここでも言及してくださってるんですけど、まあ、ハナ・アレントとはちょっとやっぱりだいぶ違う哲学者なので、ちょっとここは合わせては論じられ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여기서 한나 아렌트에 대한 내용이 질문에 있었는데요.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거라서 같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まあでもやっぱり全く似てないわけじゃなくて、スピノザは人間にとって一番有用なのは人間だって言ってるんですよ。人間にとって一番有益なのは人間だって言ってるんですよ。 스피노자는 그 인간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それはやっぱり人間が
一致して行為することが、まあ、最も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っていたハンナ・アレントと、まあ、ちょっと似ているかなって気もします。그건 인간이 일치해서 이렇게 한나 아렌토가 인간과 일치して行為する。一致して行為するっていうことが大切だってハンナ・アレントは言ってたんですけれども。이 부분이요. 한나 아렌트가 인간이 일치를 해서 이제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데요. 한나 아렌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공통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だから、そこは似てるとこかもしれませんけど、ハンナ・アレントはスピノザのこと大嫌いなんですよね。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나 아렌트는 스피노자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でいかにも哲学者という感じの哲学者っていうイメージだったと思いますね。ハンナ・アレントにとって。한나 아렌트가 봤었을 때 스피노자는 아주 그 철학자 같은 진짜 철학자였기 때문에 뭐 스피노자는 한나 아렌트한테 되게 한나 아렌트가 스피노자를 되게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まあだからハンナ・アレントとスピノザはまあちょっと犬猿の中っていうかね、あんまり一致しないんですけれども、まあとはいえ比較してみることも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ねっていう。한나 아렌트랑 스피노자는 뭐 일치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はい。一応ですね、大体本の内容に直接関係している質問についてはこれで全てお答えしたと思うんですが、그 책의 내용이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대부분 다 제가 답을 한 것 같습니다. あと3つぐらい少しカジュアルな質問をいただいておりまして、한 3가지 정도 좀 더 캐주얼한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요. でも一つこれはあれですね。ムンタクネットワークの皆さんからいただいた第3番目の質問。question number 3. 문탁에서 해주신 넘버 3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中道体の世界の最初にダイアローグが出てくるけど、これはハイデガーのゲーラッセンハイトのダイアローグを意識しましたかっていう質問ですね。 그래서 방화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 부분에 나오는, 그 대화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하이데거의 방화를 의식하고 쓰신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これ意識してないです。 의식하고 쓴 건 아닙니다. 그 중동태세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これはね、編集者の人がなんか最初にね、なんかちょっとうまくこう読者を引き込むちょっとした仕掛けがあるといいですね。って言って僕が書いたものです。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의도한 거는 전혀 아니고요. 편집자가 뭔가 처음 부분에 이렇게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냥 쓴 것입니다. ハイデガーのような崇高な狙いがあって書いたものではなくて、本を売ろうと思って書いた。 하이데거처럼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니라 책을 잘 팔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それでですね、セジョンの皆さんからですね、まず、question number 6ですね、6番目の、質問ですね、外国語についての質問をいただきました。 세종에서 주신 6번 질문인데요. 외국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まあ、このタイトルが素晴らしい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The Joy of Studying Foreign Language 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 그 영어로 번역을 해주셨는데요. 그 번역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いや、これはね、何をお答えしようかなと思って、もうそれはジョイですね。外国語を学ぶことは楽しいと思います。はい。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영어로 조이, 외국어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あとね、体にいい。 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습니다. なんていうか、同じことを反復的にやって、そして人によって多少差はありますけれども、基本的に
やれば必ず身につくんですよ、語学っていうのは。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요. 반복적으로 같은 것을 계속하면은 그 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익힐 수 있게 됩니다. だから、あの、なんていうかな、こう、自信が出てきますよね。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막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だって必ず貯金みたいに積み重なっていくわけだから。 그래서 꼭 그 저금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 쌓이는 거기 때문에요. 日本の戦後の作家に坂口安吾っていうのがいるんですけれども、 일본의 작가 중에 전후 작가인데요. 사카구치 안고라고 하는 사람이 坂口 있습니다. 安吾っていう、まあ、堕落論っていうので有名な人ですけれども、 네. 다락원 あ、書きました。 이런 제목의 책으로 유명합니다. この人のなんかね、精神的に非常に弱くて、精神衰弱っていうか、まあ今でいううつ病だと思いますけどね、になっちゃった時あるんですよね。 이분이 정신적으로 되게 약하셔가지고요. 뭐 지금 말하는 우울증이 걸리신 적이 있습니다. でその時ね、なんか6つぐらいいっぺんに外国語をやって復活したっていう話があるんですよ。 근데 그때 뭐 6개 정도 그 외국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몸이 이제 건강해졌다 정신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だから、まあこれはジョイじゃなくて、キュアとしてのフォーレンラングエッジですね。 이게 즐거운 그 조이가 아니라 큐어 뭔가 이렇게 치료하고 막 이러는 것으로서의 이제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やっぱりそれ 생각합니다. はスピノザ的なジョイがあるからじゃないですかね。스피노자적의 조이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だから、そうですね。まあ、しかし今はもう英語ばっかになっちゃって、ちょっとあれですね、問題ですね、それはね。 지금은 다들 영어만 해서 문제긴 하지만요. もう僕はフランス語を一生懸命勉強したのに、今フランス語を話す機会など全くありません。 봉주 지금 선생님이 프랑스어를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프랑스어를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봉주라고 인사 한번 해봤습니다. ですね、東京に、フランスの哲学者であるジル・ドゥルーズについての専門家をフランスから呼んで、東大に呼んで、で、英語でシンポジウムやってるんですよ。 그래서 동경대에서 심포지움을 했는데요. 드루즈에 대한 이제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을 프랑스에서 불러서 영어로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おかしいですよね、英語ばっかで。 영어만 해서 너무 이상하죠. だからもっといろんな言語をやっぱ学ぶっていうことが当たり前だったのに、その当たり前がなくなってきちゃってる感じがしますよね。 여러 언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それで僕最近思うんですけど、ちょっとここからのちょっとくだらない話ですけど、僕も海外のシンポジウムとか行くと英語で喋ってるわけですよね。で、すみません。どうぞ。で、それはまあ、非常にシンプルな、へったくそな英語ですよ。でも、それで何の問題もなく意思疎通できるわけです。 네, 저도 해외로 심포지움 같은 거 가면은요, 영어로 아주 이제 강의를 하거나 뭐 강연을 하거나 합니다. 근데 뭐 되게 잘하는 영어는 아니고요. 아주 부족한 영어로 하고 있지만 의사소통은 다 가능합니다. だけど、ロンドンに行って、ホテルに泊まろうとすると、フロントにいる人の英語わかんないんですよ。 하지만 런던에 가서 호텔에 묵으려고 하면은 프론트에 있는 직원들의 영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つまり、なんていうか、英語っていうものは極めて豊かな多様性を持っていて、やっぱりフロントで働いてる人の英語と、なんか銀行員とかの英語は違うわけですよね。 영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역시 이제 뭐 보통 은행에서 쓰거나 학자들이 쓰는 영어랑 그런 프론트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쓰시는 영어랑의 차이가 있죠. 英語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非常に複雑な豊かさを持った言語だと思うんですよ、本当は。 원래는 영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그런 아주 다양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最近ウィキペディアにもシンプルイングリッシュっていうのが多分言語の一つに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최근 위키피디아에 그 영어 심플 잉글리시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하나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やっぱああいうものが今世界を支配しつつあることは非常に憂うべきことだと思いますよね。 그런 것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거는 뭐 조금 경계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だから僕は本当に真面目に英語を勉強したことない気がしますね。 저는 이렇게 성실하게 영어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フランス語はだから一生懸命勉強したし、留学もしたし、なんか思い入れもありますけれどもね。 프랑스어는 매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유학도 했기 때문에 매우 열심히 했는데요. 영어는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やっぱり僕はフランス語を勉強してフランスのドゥルーズとかデリダの本とか読んでみたいっていう気持ちがやっぱ非常に強くあったから、フランス語一生懸命勉強を続けられたんですよね。だからこの何々したいっていう気持ちが大事だと思いますね。 제가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요. 드루즈에 대한 책과 데리다에 대한 책을 너무 읽어보고 싶었다 하는 그런 제가 뭘 너무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やっぱ哲学をやり始めた頃はやっぱドイツ語にしとけばよかったのかなと思ったことは何度もありました。 철학을 시작했을 때는 역시 그냥 독일어 공부를 할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던 적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でもね、やっぱりね、一番好きなものが一番強いですよ。僕は思う。だからよかったです。 역시 좋아하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한 것에 만족을 합니다. だから皆さんももうこれが好きだ、これを読みたい、これを知りたいっていう気持ちを大事にして外国語を勉強なさったらどうでしょうか。 여러분도 읽고 싶어하는 그 기분, 알고 싶어하는 그 기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제 이 책을 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소중히 생각해서 외국 공부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そうです、本当に。そうですね。まあそんなもんかな。なんか質問があったらじゃあまた。はい、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はい。あとですね、これだな。これは本当に最後だと思いますね。Philosophy in Daily Life.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상 속의 철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これは僕はこういう本があるのかと思いました、ちょっと。 저는 이런 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なんか非常によくできたタイトルで。 너무 이렇게 좋은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うですね。We are also curious about the specific way you do philosophy in your daily life と書いてあってですね。どんなふうに哲学を日常的にや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というふうに質問いただきました。 네, 일상 속에서 철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これはまあここでやってるんですけど、この部屋。 여기서 제가 제 방에서 하고 있는데요. あんまりこれね、I don't think you just look at the book with your head down in front of the desk 書いてあってですね。こうやってこの本をね、読めません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した。 책만 이렇게 책상 앞에서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そうですね。まあ、真面目に答えると、僕は確かにね、あんまりこう机の前で本読まないですね。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는 책상 앞에서 책을 읽지는 않습니다. 잘 읽지는 않습니다. よく本当にね、なんか細かい時間を見つけて読んでるんですよね。本当大学の先生も忙しいので。 대학 수업도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작은 시간을 잘 찾아가지고 책을 읽는 편입니다.
あとね、僕は高校生の時からすごい長距離通勤で、高校生の時からなんか1時間半ぐらいかけて高校通ってたんですよ。제가 고등학생부터 아주 장거리 통학을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だからもう、高校大学の時と、家で本読んだことないですね。 그래서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에 집에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本当にいつも電車で読んでました。항상 열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今も一番電車の中が集中できるっていうか。그래서 지금도 열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가장 집중이 됩니다. 잘 됩니다. あとですね、なんだろうな、僕はね、やっぱね、結構、書くの、好きな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多分。こう書き物っていうのは。전 아마 쓰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だから、書き物をしながら読み、書き物をしながら考えっていう感じですよね。 그래서 쓰면서 책 읽고, 쓰면서 생각하고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こう、世の中に、本当たくさん本読んでる人っていうのがいるんですよ。 세상에는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で、僕なんてね、絶対かなわないっていう量を読んでる人がいるんですよね、世の中には。 저는 절대 이길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まあ僕は別に競ってもいませんけれども。 제가 뭐 경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なんかね、だからなんだろう。僕はね、そんな本読んでないんですね。 저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すごく効率よく読んでると思いますね、僕は。 효율성이 아주 높게 읽는 것 같습니다. だから、必要なものをうまく見つけて読んでるんじゃないかな、本を書くのに必要なものを。 책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책을 아주 잘 골라서 읽는 것 같습니다. なんかすごいたくさん読んでて、ああ、それも読んだことあるよみたいなのに憧れますね。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반대로 엄청 책을 많이 읽어서 아, 나 그 책 읽어본 적이 있어. 그런 거를 되게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読んだふりをしているものもたくさんあるんじゃないかな。 그래서 아마 읽은 척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でもね、あんまこういうことを言うと良くないんですけどね、必ずしもね、原点を読めば良いというものでもないんですよ。 그래서 겐텐 なんていうかな、必ずしもこうオリジナルのその本をね、例えばカントを理解するためにカントの本を読むとか、必ずその人そのものの本っていうことね。必ずしもそういうものを読まなきゃいけないってことでもないんですよね。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사람의 책을 꼭 읽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항상 그 원본, 예를 들어서 칸트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꼭 칸트가 쓴 책을 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ジル・ドゥルーズっていう人はですね、その原点を読まないで、二次文献だけを読んで理解することが非常に得意だった人なんですよね。 드루즈 같은 경우는요. 네, だから二次文献というのはその論文とか。 네네네. はい。 드루즈는 그 원본, 그 책이 아니라 2차 문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 쓰여진 논문이라든지 그런 다른 책을 읽는 거를 엄청 잘하셨던 분입니다. ジル・ドゥルーズはですね、中世の神学者のドゥンス・スコトゥスっていう人がいるんですけど、ドゥンス・スコトゥスのことをですね、まるで実際に読んだかのように、もう延々と書いてるんですよ。 그 질 드루즈 같은 경우는요, 중세 신학자 중에 둔스스 코투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 책을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실제로 읽은 것처럼 쓰신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요. 読んでないと思いますよ。 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HN ジルソンっていう中世哲学の専門家がいるんですよ。HN ジルソンっていう。 H.N. 질슨이라고 하는 중세 철학자가 있습니다. でそのジルソンって人がこんな分厚いドゥンス・スコトスについての本を書いてるんですね。フランス語でね。
지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둔스트 코투스에 대한 엄청 두꺼운 프랑스어의 책을 썼습니다. 僕、それ、読んでみたら、ほとんどドゥルーズが言ってることはそこに書いてあるんですよね。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요. 드루즈가 이야기하는 거가 거의 다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だけど、ドゥルーズはエチエンヌ・ジルソンの本をこう通じて何かドゥンス・スコートスの大事なとこを掴んでるんですよ。 하지만 그 드루즈는 이 지르소온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을 읽고 뭔가 중요한 것을 잘 이렇게 찾아냅니다. だからそういうとこがね、ドゥルーズすごいなと思いますね。 그런 부분이 드루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読まないで本質を理解する。 읽지 않고 본질을 이해한다. ドゥルーズはそういうのが天才ですね、本当に。 드루즈는 그런 방면으로 아주 천재입니다. 本当にそう思いますね。話がそれてきちゃってますね。すみま 네, せん。 정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많이 멀어졌는데요. だからなんかね、哲学の先生とかは必ず原点に当たれとかですね、原点を読めってこう鋭く言ってくるんですけど、それには適当にはいとかって答えておけば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 철학 선생님들은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그 사람의 책을 읽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아, 예, 알겠습니다라고 적당하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まあ、いろんなやり方があるんですよ。 여러 가지 철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방법이 い 있습니다. ろんなやり方がある。いろんなやり方が。で、あとですね、僕がね、でもね、この Philosophy in Daily Life っていうのを読んでこう思ったのはですね、結構ね、僕自身も何かこう結構辛いことがあったり、きつい時に、何もしてないとやっぱその辛いこととかきついことに悩まされちゃいますよね。 일상 속의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제가 생각을 한 건데요. 저도 뭐 경험이 있긴 하지만 엄청 힘든 일이 있거나 뭐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더 이렇게 힘듭니다. だから何かやっぱ辛いことがあるときにっていうか人生は大体いつも辛い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こう哲学の、まあ僕の場合は本を書くってことでしたけど、本を書くために、ここがわかんない、どういうことだってこう悩んでるとね、やっぱりそれはその悩みはね、体にいい悩みなんですよね。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책을 썼었는데요. 아, 모르겠다. 어떤 부분 되게 모르겠다. 엄청 고민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힘듦은 아마 내 몸에는 되게 좋은, 나한테는 되게 좋은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例えばね、さっきのエチカにおける、なんだっけ、類似と知の概念はどこが違うんだろうかとかね、そういうことをって考えてると、まあ辛いことから少し心が自由になるわけですよね。そして、どうぞ。 아까 그 어려운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요. 뭐 에티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골두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そうするとやっぱその間はその辛いことから人間が自由になるっていうね。だから何かこう哲学を本を読んだり勉強したり何かものを書くということ、それがこう人間をこう楽にしてくれるっていうところは僕はあると思いますね。 그래서 뭐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생각에 몰두를 한다거나 뭐 책을 쓴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생각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제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よくスクールの語源が、あれ違えた。合ってるか。スクールの語源がギリシャ語で
暇を意味するスコレーだっていう語源学があるんですけど、 그 스콜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그 스콜 고겐가 스콜 だからラ英語のスク 스칼러 っていう。ール、 英語のスクールの語源はギリシャ語のスコレ 네, 그 영어로 스쿨 학교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그리스어로 이 스코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まあ、スコレーっていうのは暇っていう意味ですね。 스코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그 한가함이라고 합니다. まさしく僕のテーマですね、スコレー。 저의 테마입니다. ね、で、そのギリシャでは、でもスコレー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特殊な意味があって、現代だと暇っていうと、まあ、仕事が休みの時っていうことをイメージすると思うんですよね。 그 그리스에서는 스콜라에 약간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에 특이한 의미가 있는데요. 현대에서는 뭐 이렇게 히마라 그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한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つまり現代人にとっては暇というのは経済活動が停止してい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わけですよね。 현대인에 있어서 그 한가하다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경제 활동이 멈췄었을 때 그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でもね、古代ギリシャではそういう意味じゃないんですね。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なぜかっていうと、経済活動は奴隷にやらせてるからです。 왜냐하면은 경제 활동은 노예한테 시켰기 때문입니다. じゃあ何が停止している暇な状態かっていうと、政治活動なんですよね。 뭐가 정지했을 때의 이 한가함이냐고 하면은 바로 정치 활동입니다. その古代ギリシャの市民である成人男性というのは、その政治の仕事がめちゃめちゃ忙しいんですよね。 고대 그리스의 시민, 그러니까 성인 남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치의 그 일로 엄청 바빴습니다. もう朝から晩まで演説を聞きに行くとかですね、陪審員をもう毎日やるとかですね、絶対断れないんですよ。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연설을 들으러 다니고요. 그리고 아마 배심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배심원을 계속 하러 다녀야 되고요. 그거를 절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それがやっと今日はないとかですね、終わったとかっていう時にやっとスコレーが来て、ちょっと哲学ができるんですよ。 그게 겨우 정지했었을 때, 그런 일이 없었을 때 조금 이제 그 한가함이 생기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한가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だからギリシャ人も忙しかったんですね。 그리스인들도 엄청 바빴습니다. で、だから何か古代の人にはたっぷり時間があって思う存分哲学してたとかいうわけじゃないんですよ。 그래서 고대 사람들한테 시간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남는 시간에 철학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ヘトヘトになってですね、もうあんな奴らの演説なんてもう聞きたくねえなとかって思って、やっとでもそれが終わった後に、こうちょっとやっと試作にふけるみたいな、そういう感じ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아마 엄청 피곤하게 힘들게 막 그런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을 하면서 조금 시간 남았을 때, 드디어 나한테 철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네라고 아마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아시네요. 배움에 특히 배움의 즐거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이 책과 별도로 많은 자극이 됐을 것 같고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셨을 것 같고 다음 기회를 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많은 선생님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밤이 깊었으니 다들 집으로 돌아가시고 쉬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